좋은 아침입니다. 여도는 지금부터 자본주의와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주제로 강좌를 하나 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다양한 우리의 어떤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자본주의가 어떤 이데올로기를 갖고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사회 속에 자리매김하는지 이런 주제들을 갖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특히 극단적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어, 그죠? 우리 역시도 정말 화려한 네온 사인을 갖고 미국에 못지않는, 유럽에 있다가 미국에 가면 또 다르고, 그죠? 또 한국에 오면 정말 화려한 그러한 네온 사인과 또 도시가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는 또한 대중매체의 역할도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산다고 하는 거는 뭔가 이러한 철학적인 그러한 사유가 없이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길들여지고, 그죠? 거기에 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TV 보시죠, 그죠? TV에는 항상 광고가 나오고, 얘도 TV에도 광고가 나옵니다. 이 광고는 또한 공적인 영역으로 가능하다면 돌리려고 하지만은 어디에서든 우리는 광고의 간판을 보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죠? TV나 또한 거리에서나 또 전단지에서나 상업적이고, 또 거기에는 어디에서나 정치적인 그런 이미지들이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이미지의 시대입니다. 그죠? 이러한 이미지에 대한 철학을 탁월하게 연구한 자가 랑시에르인데요. 랑시에르는 알티세르의 제자였는데 거기에 대한 반기를 들고 자기의 길을 갔던 자들이에요. 그 이미지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원해서 만들어낸 이미지들이 아닌 거예요. 이미지에 의하여 좌우되고 보고, 그리고 만지고 듣고 냄새 맡는 그런 시대에 사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자본주의가 준 그런 편리함을 따라서, 그죠? 살아가는, 아무 생각 없이. 마르크스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마르크스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그리고 또 후기에 나타난 정치 경제학 비판에서 특히 이 사회의 구성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명료하게 원문을 보면 명료하게 나타나는 부분들보다는 이리저리 모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회는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로 나눕니다. 상부구조는 위벌 바우라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식과 제도에 의하여, 그죠? 형성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국가기구, 국가라는 것도 어떻게 슈타트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러한 것을 통하여 이 사회를 하나의 나라를 구성하는 그러한 최고의 기구죠. 하나의 국가 안에서. 그러니까 이 국가는 또한 법을 갖고 있고, 또한 그것을 이게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됩니다. 그것을 서포트하고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베부스트자인 이러한 제도와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의식적인
그런 힘으로서 작동하는 게 바로 종교야,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그런 그리고 또 다양한 사회 제도 안에서 나타나는 교육 시스템들도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오늘날의 그 알투시리는 이런 것들을 또한 더 세분화시켜서 나누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마르크스 혁명이 뭐예요? 이러한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인 생산력과 생산 관계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알고 있지만은 마르크스의 혁명은 이러한 경제적인 물질적 조건이 그죠. 이게 이제 운털바우 하부 구조인 거예요. 이런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똥 싸고 오줌 싸고 그 다음에 밥 먹고 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거죠. 이러한 물질적 욕구, 물질적 조건이 그 형이상학적이고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종교의 담론들을 사실은 결정한다라고. 가장 마르크스주의에서 가장 종교의 기능을 가장 비판적으로 본 거는 종교는 기존의 질서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슈타트스 쿼를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진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의 구조를 올바르게 볼 수 없는, 그래서 해결 법철학 서문에서 서문 비판에서 마르크스가 그러잖아요. 종교는 아편이고 마약. 그러니까 기존 질서가 어떤 방식으로 물질적 생산 관계와 생산력을 통제하고 지배하는지 이런 것들을 은폐시키고 왜곡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마르크스의 사회 구성론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의 발전은 분명히 이러한 노동자에 의하여 어떤 물질적 조건에 의하여 사회가 구성되어 가는데, 그런 방식으로 역사는 발전해 가는데, 그죠? 이건 이제 해결을 뒤집고 관념론적 역사관은 그게 아니라 정신과 의식이, 그죠? 이런 것들을 이끌어간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건 뭐예요? 이 사회의 구조 안에는 배제된 자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본론으로 가게 되면은 가장 결정적인 이데올로기가 뭔지 알아요? 이 이데올로기를 구성한다라는 거는 허위의식과 기만과 왜곡을 감추고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노동자와 노동주의 관계가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야기되는 공정한 어떤 그러한 경쟁에 의하여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 양자의 어떤 교환은 정당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못 보게 한다라는 거야. 이거를 이런 걸 못 보게 하고 이러한 불균등한 어떤 교환의 구조를 가로막아서, 그죠? 그것을 왜곡시키고 은폐시키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 보게 함으로써 이 사회 구조를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기만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공정한 거래와 공정한 어떤 교환이 일어난다라고 봤는데, 들어가 보니까 공정하기는커녕 뭔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사람들은 그것이 공정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 이 민주주의 안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 이건 랑시에르의 견해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도가 언제 따로 강좌를 열 건데. 그런데 이런 마르크스 이론들은 알티세르가 볼 때는 20세기를 온전히 살아냈던 자죠. 그죠? 알티세르가 볼 때는 뭔가 오늘날 20세기, 21세기, 20세기의 자본주의 사회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상부 구조를 두 개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이건 마르크스를 위하여 곳곳에서 그의 작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본론 다시 읽기. 그래서 마르크스의 어떤 이론을 20세기에 보다 더 세밀화된 자본주의 사회를 다시 분석하면서 그 구조를 뜯어고쳐버려. 세밀하게. 그게 상부 구조를 두 가지로 나눠. 첫 번째가 이런 국가기구, 그죠? 국가기구에 의하여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억압적인 국가 장치가 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경찰, 군대, 그 다음에 감옥, 또 우리가 그냥 권력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집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경찰, 군대, 이런 것들을 갖고 국가가 억압적 권력 장치를 소유하고 있다. 근데 이제 예도가 볼 때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가 있고 장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단위가 가족과 그 다음에 교육이야, 여러분. 이게 참, 철학을 한다라는 거는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종교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그 다음에 법, 정치, 그냥 모든 것들. 그리고 오늘날은 뭐야? 특히 중요한 게 대중매체, 광고야, 여러분. 이게 이제 예도가 이 알투세르의 어떤 그러한 마르크스주의적 수정을, 그죠? 갖고 들어온 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그러한 구조로서 알투세르는 억압적 국가 장치 안에서 대중매체와 광고, 마케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사회를 나가든 방 안에서든 TV를 켜놓든 어찌되었건 여러분들은 자본주의가 보내주는 그런 신호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자는 없어요. 어디에 가도 어디에나 있는 게 이러한 자본주의가 보여주는 이미지와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하여 길들여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폐륜적인 일들이 돈에 의하여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보험 때문에 가족들끼리 비극이 일어나고, 그죠? 형제들끼리 갈라서고, 또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것. 이 돈이 물씬해, 오늘. 우리는 길들였죠. 그래서 광고를 보고, 우리 집을 이렇게 꾸며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옷은 어떤 걸 입어야 되고, 가전제품은 어떤 방식으로 진열을 해야 정말 사람 사는 인간으로 사는 건지. 그러나 상위 몇 프로 빼놓고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그냥 보는 거, 좋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교육이건 뭐건 전부 다가 이런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무슨 대학교 갔어? 거기서 교육받으면 사회에서 어떻게 성공해? 이 전부 다 이런 것들.
대중매체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냥 거기에 의하여 그냥 앵무새처럼 믿고 막 그런단 말이지. 왜곡된 그러니까 광고나 대중매체에서 전달하는 그런 정보들을 갖고 자본주의는 그 욕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투세르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 구성체로 본 거예요. 국가는 이 두 개를 갖고 우리를, 그죠? 우리 개인들을 주체로 형성하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엥테르펠라시옹이라고 그 1970년도에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 국가 구성체, 국가 장치라고 하는 그 70년대에 나온 1970년에 나온 논문에서 알투세르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호명 이론이에요. 호명이 뭔지 알아? 호명은 다른 게 아니라 국회에서 질의를 한다든지 알투세르가 예를 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오늘날 우리나라는 경찰관님들이 그렇게 불러 세우고 이런 건 없어요, 우리나라. 그런데 거기에서 실내로 드는 건 그거야. 경찰이 지나가는 사람을 불렀단 말이지. 거기 길 가는 사람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면 여기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가 딱 돌아보는 순간 주체가 된다라는 거야. 개인이 주체가 되는 순간이야. 이게 이제 호명이라는 거야.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바로 그를 불렀다라는 거야. 그는 거기에서 이 국가 구성체의 권력에 의하여 자기 자신이 통제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재인식된다라는 거. 그 구성 안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주체가 형성돼. 주체가 된다 그래. 그러니까 주체는 그러니까 락강이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알투세르는 마르크스로 돌아가자 그랬거든. 거기에 자본론 읽기라든지 이런 마르크스 연구에 랑시에들도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호명이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러한 국가의 억압적 장치에 의하여 우리 개인들은 주체로 형성되는 거야. 그게 락강이 상징계에서 뭐야? 상징계에서 말하는 주체는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진입하게 되면서 그죠? 형성되는 그런 거. 거기에서 타자가 있어. 근데 대타자는 바로 국가의 법과 교육인 거야. 언어에 의하여 형성되는. 그렇게 되면서 주체가 자기 자신의 자율적 주체로서 자기 자신의 자유를 펼치는 이러한 칸트나 또 사르트르의 이런 이론들은 허망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마치 구조주의를 연상시키는 거죠. 구조가 인간의 개인을 결정하는 거예요. 구조의 힘으로부터, 이데올로기의 힘으로부터 오늘날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권력은 마르크스 시대와 같이 작동하지 않는다. 사실 그 70년대에 중요한 두 개의 책이 나오죠. 마르크스에 대한 권력과 어떤 거기에 대한 저항을 이야기하는 그런 건데, 사실은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라든지 들레즈의 안티오이디푸스 이런 작품들도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가 오늘날 현대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개인들을 길들이는지 그거는 훨씬 더
미시적이고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대중매체와 또한 그 광고에 의하여 무의식적으로 길들여진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데올로기인 이유는 그것이 환상을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인간성을 말살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처지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처지를 보고 이런 불균등한 사회의 모습들을 제대로 못 보게 하는 그러한 장치로서 작동합니다. 그 오늘날 이데올로기는요, 이게 가장 강력한 거야. 대중매체예요. 두 번째가 이데올로기 생산 집성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광고라든지 가장 무서운 이데올로기의 원산지죠, 그죠? 이거 여기에 놀아나는 자가 무슨 저항을 하겠어? 응? 무슨 불균등을 보겠어요? 그것에 의하여 길들여져서, 그 자본주의의 욕망의 구조를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게 단지 알고, 일평생을, 그게 단지 알고 살아가면서, 거길로부터 배제된 자들은 경쟁에서 뒤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오늘날 좌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문화가 형성돼. 그게 자본주의 문화인 거야.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거기에 맞추어서 개미와 같이 열심히 일하지만은 그 자본주의 구조의 어떤 위력을 따라가기는커녕 맨날 노예로 사는 거죠. 이걸 못 보게 하는 게 전부 다가 이데올로기적 구성체인 거예요. 교육도 그래요, 여러분. 가족 단위로부터 출발. 가장 이데올로기 집. 이게 이제 중요한 논점으로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인간이 될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요런 차를 사야 되고 요런 집을 사야 되고 요런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요런 이미지를 갖고 살아야 되고 요렇게 해야만이 세련된 인간이고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의 환상임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게 이데올로기인 거야. 그래서 어디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거. 편제된 신과 같은 거예요. 어디에나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길들여지는 거야. 종교도 이걸 받아들이는 거야. 내부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서 자기 주체성은 주체가 어디 있어요? 주체가 그것에 의하여 형성되는데. 칸트의 자율적 주체, 아이고, 속아 웃을 일이라는 거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욕망을 만들어내고, 어떤 방식으로 물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어떻게 하여 이런 배제된 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못 보게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주체는 이런 사회적, 자본주의적 사회 구조에 의하여 형성된다라.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졌던 게 지적이었어요. 지적은 여러분들이 알잖아. 까다로운 주체. 뭔가 혁명적 주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면 그 국가의 구조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기만당하고 쏟기만 하는. 그래서 그걸 인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저항하고 이런 지배체제, 지배적 이데올로기, 지배적인 구조에 어떻게 맞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 초기 작품인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에 나타나 알투세르를 까는 법, 그건 락강의 욕망의 그래프를 갖고 설명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건 그 양쪽 다 중요한 거예요. 그 알투세르의 이론이 매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쉽게 구조가, 그죠?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이야기야.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혁명적 주체로서 여기에 저항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까다로운 주체가 있다라는 이야기거든. 그렇게 되려 그러면 이 지배체제, 지배구조가 어떤 관점에서 우리를 기만하고, 그죠? 그리고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주체의 관점에서 국가의 대타자를 아니면 상징계의 대타자를 무찌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락강의 욕망의 구조에서 욕망의 그래프에 4개를 분석하면서, 그죠? 세 번째부터 캐보이,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이야?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 과연 우리는 상징계의 대타자, 국가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적 구성체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락강의 욕망의 그래프 세 번째 캐보이라는 질문이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던지게 한다. 과연 나는 상징계에서 규정해준, 나는 선생이요 사회적 질서에서 사회적 어떤 그 직업적인 거에 의하여 규정되는 거죠. 그럼 나는 성녀고, 나는 목사고, 나는 선생이고 교수고, 나는 농부고, 나는 노동자고, 나는 사회가 정해준 그러한 기호에 따라서, 호명에 따라서 나는 그냥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인가? 아니라는 거.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던지고, 네 번째 그래프에서 이 대타자 안에 균열이 있음을 발견하는, 환상을 발견하는, 대타자가 심어준 그 욕망은 뭔가 안에 균열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게 주의상스야. 실제가 구멍을 내고, 그죠? 들어와 있는 이런 상징계의 질서를 지배하는 대타자의 어떤 그러한 주인이 자기 자신 안에 균열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환상임을 자극하고, 인지하고, 그것을 가로질러서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까다로운 주체, 지배체제에 저항하고 인식하고 그 증상을 알아서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그게 저항인 거죠. 그래서 이 주체가 오브제 아와 어떻게 만나는지, 그래서 상징계의 질서가 만들어 놓은 그 구조가 환상임을 발견하는, 거기로부터 우리는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대타자 네가 정해준 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런 꼭두각시가 아니다. 또한 너가 심어준 네 자신 안에 균열을 갖고 있지 않다. 주의상스는 상징계로 상징화될 수 없는 거라는 거. 그렇다면 너 안에도
균열과 어떤 모순과 빈 공백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뒤집어진, 그러니까 상징계의 대타자가 개인들을 주체로 만드는 그러한 구조를 우리가 그죠 벗어나서 역으로 내가 대타자에 대하여 의구심을, 캐보이라는 질문을 통하여 의구심을 던지고 그죠? 의심하고 또한 네 번째는 뭐예요? 그 안에 그 대타자가 환상을 통하여, 은폐를 통하여 그 오브제 R을 욕망하게 함으로써 우리 개인들을 조종해 왔고 주체로 형성해 왔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 정상을 깨닫고 환상을 가로질러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 순간 우리는 저항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양쪽 다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지적은 결국. 그러니까 구조냐 주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강력한 자본주의적 구조의 균열이 무엇인지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기제가 알티세르한테는 없다라는. 거기에 근데 이거는 뭔가 알티세르의 어떤 그 이론을 좀 단순화시킨 건 있어요. 이게 이제 지적이 자기 작품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알티세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호명 이론을 까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랑시에르로 돌아가. 랑시에르는 마르크스주의자고 자본주의 사회의 이미지 이론을 탁월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자. 특히 감각의 감성의 어떤 분리, 이런 것들 이야기. 오늘날 살아가는 자들은 다 감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거, 어떤 이미지가 좋은지, 어떤 그 이미지에 의하여 길들여져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은 자본주의라는 어떤 구조에 의하여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다라는 건 뭐예요? 그것이 다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의도해서 본 게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하여 그것이 보여지는 건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인간들, 그 구조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어떤 의견이 담겨서 이미지가 형성되는 게 아닌 거야. 그 대중매체든 광고든 예술이든 예술 역시도 자본주의에 이용되는 게 많아요. 당연한 거죠. 얼마나 속물과 같은 예술가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뭐야? 그 사회의 기존 질서, 그 사회가 갖고 있는 힘 있는 자들, 자본에 의하여 어떤 이미지가 형성된다 그러면,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갖고 봐요. 가난한 자든 목 없는 자든 배제된 자든 아니면은 자본주의 사회의 질서에서 별 불만이 없는 자들이든 다 눈을 갖고 있잖아. 그런데 그것을 보게 하는 것, 그거는 힘이야, 자본주의. 그런데 그것이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는 아주 화려하고 보기가 좋죠. 그런데 그 이미지는 배제된 자들은 거기에 어떤 자기 자신들의 감성과 감각을 갖고 눈으로 보지만은 자기 자신의 감성은 거기 포함되지 않은 거야. 배제된 거야. 배제에 의하여 이미지가 형성돼. 그들의 몫은 거기에 없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은 자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미지가 형성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게 다인지 알아. 그런데 그 본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 기만이 있는 거야.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그 모든 이 세계의 구성체가, 그죠? 결국은 힘에 의한 논리에 의하여 만들어진 이미지라는 건 아무도 몰라. 랑시엘의 철학은 이런데, 그래서 모르고 아무런 배제된 자들은 그 이미지에 관여할 수도 없으며 그냥 보는 거야. 그런데 그 보는 자들은 전부 다가 거기에 배제가 있고 거기에 어떤 기존 질서의 힘을 가진 자들의 그런 이미지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게 이데올로기지. 그러니까 가질 수 없는 이미지. 그리고 그냥 눈에는 보이지만은 그것이 배제된 자들의 눈에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러나 헛된 희망을 꾸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인간의 그러한 배려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은 사라져버려요. 그것에 의하여 경쟁을 부추기고 그것에 의하여 우리 인간들을 현혹시키고 그 내부에는 배제의 원칙이 작동한다라는 걸 아무도 모르고 예술에 의하여 뒤덮여진, 그리고 교육에 의하여, 학문에 의하여, 그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진, 거기에 우리는 놀아나고 거기에 환장하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그 강력한 이미지에 의하여 우리는 이미 길들여져 있어. 거기에 대한 제고를 할 수도 없어.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언어에 의하여 지배되고 이미지에 의하여 지배되고, 거기에서 배제된 자들은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거기에 의하여 길들여져서 사는 거야. 모든 것들이 이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이미지조차도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형성돼. 이미지조차. 거기에는 분명 혜택을 받는 자가 있으면, 혜택을 받는 자는 침묵합니다. 그 마르크스가 이미 초기부터 이야기했던 거야. 교육자, 아이고, 이거는 뭐 성직자, 이거는 뭐 프랑스 혁명 때 이미 그렇게 됐던 거죠. 정말 정신 차려야 될 시대.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바라보는 이미지에 의하여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길들여져 있다. 정말 섬찟한 거죠, 그죠? 그것을 추구하는 거야. 그게 단지 아는 거야. 매체와 광고와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 형성에 참여하는 예술가의 예술성에 의하여 자기도 모르게 길들여지는 거야. 모든 학문과 심지어 교육조차도 이걸 지원하는 거야. 그러니 그게 단지 않아. 그걸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오케이. 그런데 과연 그래? 여기에는 공백이 없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없는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 오늘.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는 뭐야? 종교가 심어주고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그러한 마르크스 시대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은 광고
이미지가 자체가 이미 이데올로기 형성에 참여한다라는 거야, 랑시에르는. 응? 우리는 모르고 보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게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거는 배제전자들에 의하여 침묵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게. 그죠? 예를 들면 그거야. 광고에서 엄청나게 좋은 차를 타고 그걸 가는데 행복한 가족들이 탁 보여. 여러분, 그게 뭐야? 보이는 거잖아. 보이죠? 이미지인 거야.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거 생각하겠죠. 보면서, 나도 저런, 언젠가는 뭐 저런. 그러면서 그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거야. 그게 이미 알티세로도 다 이야기했던 거야. 응? 그런 방식으로 각인되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그런 인간성이 단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응? 인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고전이 가르쳐주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책임, 인간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응? 그럼 거기에서 배제된 자. 응? 그 욕망이 오브제아예요? 아니면 실제로 실현하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응? 응? 수십억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바꾸어야 돼, 부엌에. 응? 그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100%는 그냥 50% 사람들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야,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걸 못 보는 거야. 랑시에르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철학을 하잖아. 이해가 돼. 그의 미학은 언제나 비판적 정치 철학이야. 예도가 언제 이 부분도 강의를 이어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길들여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 의료, 모든 게 그쪽을 따라가는데도 모든 분야의 사람, 그게 단지 안다. 그런 방식.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거, 그죠? 그게 과연 대중매체나 광고나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그 이미지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연 우리가 올바른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건지,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노마드가 돼야 되는지, 그 보이는 것이 이미지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 배후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없는 건지,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언어들이 과연 누구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건지, 앵무새처럼 떠드는 매체의 어떤 영향이 전부 다 옳은 건지, 내가 그것에 의하여 춤추는 주체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그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도가 자본주의와 이데올로기라는 주제로 이 아침에 강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건강하십시오. 예도는 물러갑니다. 언젠가 알티세르와 랑시에르에 대한 강의를 반드시, 그죠, 해서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데올로기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무의식을 사로잡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죠, 하고, 얘도 자신이 한번 오늘은 다양한 철학자들을 통하여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이미지, 이데올로기,
형성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도는 물러갑니다. 그리고 예도의 고정 강좌, 그죠? 특히 가치를 아시고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예도 TV를 후원해 주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